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관상의 정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단 몇 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결정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의 눈을 바라볼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곤 하죠. 이 사람과는 왠지 잘 맞을 것 같아. 또는 이 사람과 얽히면 뭔가 일이 꼬일 것 같아라는 직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관상학의 지혜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관상학은 단순히 외모를 평가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 특히 눈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 운명, 그리고 내면의 기운을 읽어내는 심오한 통찰의 도구입니다. 오늘은 관상학의 핵심인 눈 관상을 중심으로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인의 삶에 관상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팁과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관상은 운명인가, 바꿀 수 있는 길인가? 관상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상은 타고난 운명인가요? 아니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은 관상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관상학의 기본 전제는 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 생활 습관, 그리고 삶의 태도가 얼굴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눈빛이 흐려지고 얼굴에 피로가 쌓이지만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면 눈빛이 맑아지고 얼굴 전체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천기, 즉 선천적으로 결정된 기운은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기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부위가 바로 눈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자 영혼의 거울로 불립니다. 눈빛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 인품, 그리고 운명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관상학에서는 눈을 가장 먼저 관찰합니다. 눈동자의 선명함, 흰자 위의 상태, 눈꺼풀이, 움직임까지 모든 요소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단서가 됩니다. 가까이 해야 할 눈 관상 4가지. 관상학에서는 눈을 통해 사람의 성향과 운명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가까이 하면 좋은 운을 가진 사람들의 눈 관상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안정된 정신, 따뜻한 인품, 그리고 신뢰를 주는 기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1. 용한 용의 눈, 백이지상. 특징: 눈동자가 선명하고 흑백이 분명하며 광채가 나는 깊이 있는 눈. 눈빛이 당당하고 맑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신뢰감을 주고 위엄이 느껴진다. 해성용화는 고귀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정신이 맑고 큰 뜻을 품으며 위로 올라갈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리더십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나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는 용안을 가진 이들이 많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적으로는 팀을 이끄는 CEO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리더에게서 자주 보이는 눈빛입니다. 사례: 한 대기업 CEO를 만난 적이 있는 김모 씨는 그의 눈빛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자마자 강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었죠. 그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이는 전형적인 용안의 특징입니다. 2. 봉황의 눈. 특징: 가늘고 긴 눈매, 눈초리가 살짝 위로 올라간 형태. 눈동자가 또렷하고 집중력이 강하며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해석봉화는 창의력과 예술적 감각, 그리고 외유내강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예술가, 디자이너, 혹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리더에게서 자주 보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내면에 강한 의지를 품고 있어 중요한 순간에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사례: 유명한 영화감독 박모 씨는 봉안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그의 작품은 감성적이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는 봉안이 가진 창의적이고 섬세한 기운과 연결됩니다. 3. 무왕 거북이 눈. 특징: 눈이 둥글고 눈꺼풀에 잔주름이 많으며 자주 깜빡이는 특징이 있다. 눈빛이 온화하고 따뜻하다.
해석 무한은 장수와 재물운, 그리고 자손운이 좋은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근면 성실하며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타입입니다. 가족을 중시하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상학에서는 무한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가정은 화목하고 재물이 쌓인다고 봅니다. 사례 한 중소기업 사장인 이 모 씨는 무한을 가진 사람으로 직원들과 가족처럼 지내며 회사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온화한 눈빛은 직원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이는 회사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한 사자의 눈. 특징 눈이 크고 눈동자가 정중앙에 위치하며 양끝이 위로 올라간 위험 있는 눈. 눈빛이 강렬하면서도 안정적이다. 해석 사한은 용맹함과 의리를 상징합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신의와 정의를 중시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가집니다. 군인, 운동선수 혹은 단체를 이끄는 리더에게서 자주 보이는 눈입니다. 사례 한 소방관 팀장은 사한을 가진 인물로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동료와 시민을 구한 사례로 유명합니다. 그의 눈빛은 팀원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 네 가지 눈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안정된 정신과 따뜻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 좋은 기운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멀리해야 할 눈 관상 4가지. 반대로 관상학에서는 특정 눈빛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하라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불안정한 기운이나 부정적인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 중요한 계약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한뱀의 눈. 특징 눈이 작고 눈동자에 노란 기운이 돌며 실핏줄과 가는 주름이 얽혀 있다. 눈빛이 날카롭고 차갑다. 해석 사한은 거짓과 속임수를 잘 쓰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사한을 가진 사람과 중요한 계약을 맺거나 동업을 할 경우 배신당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사례 한 사업가 최모 씨는 사한을 가진 파트너와 동업을 시작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똑똑해 보였는데 결국 약속을 어기고 이익만 챙기더라고요. 이는 사한의 전형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2. 어암 물고기의 눈. 특징 눈동자가 튀어나와 있고 눈에 항상 물기가 있으며 흑점이 위쪽에 떠 있다. 눈빛이 불안정하고 흐리다. 해석 어안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기적이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쉽게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눈빛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례 한 직장 동료가 어안을 가진 사람으로 팀 프로젝트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팀의 분위기를 흐렸습니다. 그의 불안정한 눈빛은 팀원들에게 불신을 주었고 결국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3. 제한돼지의 눈. 특징 흰자위가 넓고 탁하며 검은 자리가 흐리고 눈꺼풀이 무겁고 탄력이 없다. 눈빛이 무기력하다. 해석 제한은 무기력, 탐욕, 게으름과 관련된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책임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제한을 가진 사람과 동거래를 할 경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사례 한 부동산 투자에서 제한을 가진 중개인과 거래한 박모 씨는 계약서의 세부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중개인의 무기력한 눈빛은 그의 무책임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4. 삼백안 세방향 흰자위 눈. 특징 흰자위가 위, 아래, 양옆으로 많이 보이고 눈동자가 작아 중심을 잡지 못한다. 눈빛이 불안하고 산만하다. 해석 삼백안은 내면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삼백안을 가진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경우 감정적 소모가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례 한 친한 친구가 삼백안을 가진 사람으로 그의 불안정한 눈빛은 관계에서 잦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신뢰가 깨지며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좋은 눈과 나쁜 눈의 결정적 차이.
좋은 눈과 나쁜 눈의 가장 큰 차이는 눈동자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눈동자가 눈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좋은 눈동자가 위아래 흰자 위에 적당히 닿아 있고 중심에 위치하며 안정적이다. 눈빛이 맑고 깊으며 보는 이에게 신뢰감을 준다. 나쁜 눈동자가 위나 아래로 떠 있고 흰자 위가 지나치게 많이 보이며 불안정하다. 눈빛이 흐리거나 산만하며 불안한 기운을 전달한다. 눈동자가 떠 있는 상태는 내면의 불안정성과 파괴적인 기운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흐트러져 있거나 부정적인 의도를 품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대인의 삶에 적용하는 관상학의 지혜. 그렇다면 이 눈 관상의 지혜를 현대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관상학은 단순히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들고 자신의 기운을 관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상학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1. 중요한 만남 전에 눈빛 관찰하기. 중요한 계약, 동업 혹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눈빛을 유심히 관찰하세요. 눈동자가 불안정하거나 흰자 위가 과도하게 보인다면 직감적으로 경계 신호를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앞두고 상대방의 눈빛이 산만하거나 차갑게 느껴진다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거나 제3자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 한 스타트업 창업자는 투자자를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의 눈빛이 사암뱀의 눈처럼 날카롭고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직감을 믿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투자자의 과거 사기 전력을 발견해 계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 내 눈빛 점검하기. 관상학은 타인을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데도 유용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빛을 점검하세요. 눈동자가 흐리거나 흰자 위가 지나치게 보인다면 이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혹은 감정적 불안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 명상이나 스트레스 관리로 눈빛을 맑게 유지하세요. 팁 하루 5분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면 눈빛이 한층 맑아집니다. 또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눈의 피로를 유발하니 화면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좋은 눈빛의 사람과 가까이 하기. 이용한, 봉한, 무한, 사안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안정된 정신과 따뜻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공한 리더나 신뢰할 수 있는 동료는 대체로 맑고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사례 한 직장인은 팀장 선발 과정에서 용안을 가진 동료를 추천했고 그 동료는 팀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모두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4. 눈썹과의 조화 고려하기. 눈 관상에서 눈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썹은 정신의 방향성과 성격의 흐름을 나타내며 눈과의 조화가 그 사람의 전체적인 기운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눈이 좋아도 눈썹이 어지럽거나 지나치게 짙고 날카로우면 그 기운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좋은 눈썹의 특징. 부드럽게 흐르는 곡선. 눈과의 간격이 적당함.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형태. 팀 눈썹을 너무 얇게 다듬거나 과도하게 문신으로 채우면 자연스러운 기운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눈썹을 유지하는 것이 관상학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눈 관상과 현대 심리학의 연결. 흥미롭게도 관상학의 눈 관찰법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는 눈 접촉아이 컨택트의 신뢰와 감정적 연결의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맑고 안정된 눈빛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고 불안정한 눈빛은 불신이나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이는 관상학의 눈동자 안정성 이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또한 신체 언어 연구에 따르면 눈동자가 자주 움직이거나 흰자 위가 많이 보이는 사람은 스트레스나 불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관상학에서 삼백안이나 어안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눈도 맑아진다.
관상학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눈빛이 흐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불안정함을 감지합니다. 반대로 눈빛이 맑고 안정적이라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신뢰하고 끌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세요. 눈동자가 중심을 잡고 있는지, 흰자위가 과도하게 보이지는 않는지 점검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로도 당신의 기운과 운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맺으며 눈빛 하나로 인생을 바꾸다. 눈빛은 단순한 외모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운명,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관상학의 지혜를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고 자신의 눈빛을 가꾸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맑은 눈빛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당신의 인생도 한층 더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도 맑은 눈빛으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운을 나누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면 삶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그런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기운 가득 담은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자님의 집에 하루에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